안녕하세요. 맘띵TV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입시 변화와 전략이 어떤지 그 점을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당연히 정시 모집 비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2.9%, 그러니까 거의 한 43%로 정시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대학교에 비하면 대부분 40.1%그 정도 정시로 선발하는데 한양대에서 42.9% 선발하는 것은 아마 제일 많이 정시 모집을 좀 확대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문과하고 이과가 통합되잖아요. 그래서 한양대 역시 예를 들어서 인문계의 건축학부, 자연계의 건축학부가 같이 건축학부로 통폐합된다는 점, 그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 전형 당연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35.4%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폐지된 게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러니까는 2021학년도까지는 실기 실적에 글로벌 인재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중어 중문과라든지 영어 영문과에서 실기 실적으로 학생을 선발했었는데 내년 2022학년도부터 글로벌 인재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노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략을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의 학생부 교과, 자, 어떻게 선발할까요? 학생부 교과 100% 선발하는데 당연히 자기소개서 없습니다. 학생부 하나만 보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면접 없습니다. 바꿔말하면 지금 대부분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 항상 설정되어 있는 게 뭐가 설정되었었죠? 수능 최저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합5 아니면 3합 6 한국사람 4등급, 5등급 이내 그런 게 설정이 되었었죠. 그런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면제입니다. 또 면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단순히 학생부 성적 교과로만 아이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건데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우리가 좀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의예과 일부 학과는 선발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제 의예과를 지망한 학생이라면은 교과 전형으로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한양대 합격자 교과 성적, 인문계 같은 경우는 평균이 1.24 등급 정도 됐었고요. 자연계는 평균 1.2등급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양대를 지원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카이도 같이 중복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를 붙고 예를 들어서 스카이도 붙어서 아이들이 종종 더 높은 대학교를 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충원율이 무려 200에서 400%, 무려 200에서 400%까지 달성한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에서 성적을 어떻게 반영할까요? 먼저 반영 과목 수는 이수한천 과목 당연히 들어가겠죠. 반영 과목 등급의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데 또 등급, 그 다음 이수 단위, 성취도, 그 다음에 학교의 표준 편차라든지, 그 다음에 원점수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양대 같은 경우는 단지 내신이 좋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표준 편차라든지 그런 점 보면 학교 수준 알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점을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할 것입니다. 분명 한양대학교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해서 단지 그럼 내신만 좋으면 되겠네, 내신만 올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상당히 유명하죠. 왜요? 수능, 최저 수능 당연히 없고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단지 생활기록부 하나만 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서류가 생활기록부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정확히 딱 3가지 정도가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어야 될 때 가능합니다. 먼저 한양대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평가를 할 때 평가 영역은요, 첫 번째로 수상 경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 창체 활동을 평가하죠. 창체 활동은 아시죠? 자율활동, 진로, 동아리, 그 봉사활동 들어가겠죠. 이제 봉사활동 기록란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네 가지를 요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네 가지를 볼까요? 일단은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창체 활동과 세부 능력을 유심히 본다라는 것은 한양대에서 아주 유심히 보는 4대 핵심 역량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판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사고 역량, 소통 협업 역량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우선시 여기는데 이 네 가지를 상기부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창체 활동과 과세특과 행특에 반영되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서는 이 점을 아주 유심히 본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 점을 보면서 한양대는 보나 더 세 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원자가 그러니까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을 유심히 본다라는 성장하는 것을 유심히 본다라는 것을 수상 경력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상 경력도 좀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상 경력은 한 학기당 하나만 들어간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수상 경력을 막무가내로 집어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수상 경력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는 당연히 수상 경력 역시 발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수상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은 과학 탐구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학 탐구 대회 보고서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어요. 아니면 은상 수상 딱 가정합시다. 그런데 2학년 때 올라가서 그 상을 더 심화적으로 해서 또 수상 경력을 나타내고 또 그 과정을 3학년 때 올라가서 또 심화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희망하는 진로에 뭐가 나오는 거죠?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 수상 경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제가 상황기록부를 한번 봤어요. 그 아이가 과학탐구대회에서 1학년 때 장려상을 탔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대회를 2학년 때 잘 준비해서 금상을 탔습니다. 3학년 때 또 똑같은 상을 대회를 준비하면서 대상을 탔어요. 이 학생은 똑같은 대회에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 당연히 좋은 대학교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 경력에서 발전하는 과정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한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를 수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 역시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 다 주목구구식으로 이상 저상 모든 걸 다 탄다는 건 좋긴 좋지만 그렇지만 그 상을 타는 면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있어요. 한양대학교, 교과 성적 좋다라고 해가지고 붙는 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신 먼저 와서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한 학생을 상담을 했거든요. 여학생 상담을 한양대학교 지원한 그 학생이 1.5등급이에요. 전체 그 등급이. 그런데 한양대학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신만 좋다라고 해서 한양대 붙는 건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내신이 좋으면 그 내신을 받쳐주는 진로고 학교의 다양한 활동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관찰자 입장에서 평가한 기록이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신의 1등급, 2등급이 나왔으면 단지 1, 2등급이 아니고 이 내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 학생이 무슨 노력과 무슨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나와야 되고요. 그 활동을 지켜본 관찰자 입장, 즉 선생님의 기록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생활기록부에서 많이 간과하는 게 자기가 내신만 좋은 거 그건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로 학교 활동에 열심히 했다라는 자기 자신의 기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개인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찰자 입장에서의 기록, 이 3박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야지만 여러분의 사과를 드러나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가 잘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양대 와서 사회능력 특기사항도 보는데 행특도 유심히 본다라고 했는데요. 행특을 왜 유심히 볼까요?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이의 인성, 리더십, 배려, 그 다음 공동체 의식, 협업 능력, 그 다양한 능력들이 지금 그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 항목들을 아무래도 이제 한양대에서 비교과들을 연계하면서 평가하면서 이 아이만의 스토리를 볼 수 있고 그 아이만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고 이 아이는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한양대에 입학해서도 충분히 잘 적용하면서 더 나은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대한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상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신을 뒷받친 비교과와 그 다음에 선생님의 기록을 뒷받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의 인성, 그 다음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탄탄하게 구성할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격권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다양합니다. 1등급부터 6등급 골고루 분포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2등급에서 4등 합격자가 많은데 6등급이나 5등급은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면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들 있다라는 점이 있겠죠. 이건 당연히 기본하죠.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했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괄 전형이죠. 일괄 전형, 예를 들어서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 비교했을 때도 단계별 전형보다 일괄 전형이 굉장히 내신 커트라는 데 높고 경쟁률 높습니다. 한양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 과정에서 종합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한양대 평가 절차는 또한 매우 유명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의 딱 그 생활기록부를 봤잖아요. 그러면 종합평가를 해요. 그래서 3인 1조가 돼서 평가자가요. 3인 1조가 돼서 이 학생을 종합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종합평가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심층평가를 합니다. 한양대에서. 그래서 일단 1단계에서 검증된 지원자를 다시 한번 학업 역량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인성, 그 다음 전문 적합성을 심층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고교시사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심층평가에서 아이들을 대부분 이렇게 선발하게 된다는 점이죠. 한양대는 아무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생활기록부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평가자의 관점에서 생활기록부로 분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정확도도 높아지게 되고 좋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양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소원 이루시기 바라며 한양대 인재상, 한양대에서 원하는 학생 스타일을 꼭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